정소성 문학전집 33 세계 명작 순례 무덤까지 쫓아간 사랑. 젊은 부인의 애욕이 가져온 파멸. 구스타프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프랑스 문단은 소우주에 비유할 만큼 그 범위가 광대하고 심원하다. 그야말로 문학의 명실상부한 종주국인 것이다. 이 문학 종주국의 문학세계 속에서도 소설 장르는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운 분야라고 알 수 있다. 시의 장르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시인들에 비견할 수 있는 여타 국가의 시인들이 허다하다 할 수 있으나 소설 장르에 있어서는 세계적 소설 사조의 첨단을 이끌고 심화시켰던 소설가들은 거의 대부분 프랑스의 작가들이었다. 낭만주의의 빅토르 위고와 오노레 드 발자크, 사실주의의 구스타프 플로베르, 자연주의의 에밀 졸라와 기드 모파상, 실존주의의 까미와 장폴 사르트르 등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소설사의 주류를 휘어잡고 인도에 간 선각자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존재는 유독 우뚝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조적인 측면에서 소설 장르의 시대 구분은 사실상 명료하지 못하다. 기존적인 소설 사조가 혼유되어 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플로베르가 생존했던 19세기 중기는 그야말로 낭만주의의 전성기였다. 낭만주의란 쉽게 말해서 인간성의 해방과 감정의 강조가 그 기조를 이루고 있는 문학사조이다. 낮보다는 밤, 슬픔, 먼 여행, 알코올 중독, 이국 취미, 연애 감정으로의 도피 등이 주된 문학적 소재가 됨으로써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사회적 개인적 속박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 낭만주의는 소설에서보다는 시 장르에서 명편들을 생산할 수가 있었다. 이런 낭만주의의 발전은 결국 인간의 무절제하고 방탕한 모습을 고양하는 결과가 되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 정신 파탄자 등을 낳아 그야말로 어떤 위해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끼치게 되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사실주의 리얼리즘이었다. 인간의 참모습은 감정의 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가는 무릇 냉철한 관찰자가 되어 마치 거울처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나갈 때 인간의 감추어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실주의의 주창의 대표자가 플로베르였던 것이다.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을 발표함으로써 불문학사상 최초로 사실주의의 길을 열었다. 그는 이 소설 한 편을 쓰는데 4년 8개월을 소비했으며 약 1,000권의 참고 문헌을 독파했다. 플로베르 자신 대단히 낭만주의적인 기질의 작가였다. 그러나 그는 낭만주의적인 수법으로는 당대 사회의 참다운 인간 모습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급기야는 사실주의적 소설 기법을 창시해냈던 것이다. 프랑스의 서해안 지방인 노르망디의 농부 르오에게는 엠마라는 묘령의 딸이 있었다. 큰 눈, 희디 흰 피부에 짙은 머리숱을 꿈 많은 처녀였다. 엠마라고 불리는 이 처녀의 우아하고도 아름다운 자태는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르오의 친구 보바리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가끔 병원을 찾는 엠마를 익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착한 심성과 아름다움에 내심 감복하고 있었다. 졸지에 상처를 하여 홀몸이 된 보바리는 친구인 르오에게 딸을 아내로 달라고 조르게 된다. 르오로서는 단단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던한 보바리를 사이로 맞아들인다면 나쁠 것은 없었다. 문제는 엠마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둘은 짜고 어떡하든 엠마의 환심을 얻어 좋은 대답을 얻어내기로 합의한다. 어느 날 아침 보바리는 르오의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정중하게 엠마에게 청혼을 한다. 엠마의 입장에서 보건대 보바리의 청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보바리는 객관적으로 원만했고 사회적 명망도 가지고 있었으며 의사로서의 재력도 있었다. 시골의 골수 농사꾼인 자기네 집에 그런 청혼이 들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읍내 의사인 보바리에게 시집과 자신의 삶의 여건을 바꿔보고도 싶었다.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나 신혼기를 보내고 난 엠마에게는 말할 수 없는 권태기가 찾아들었다. 너무나 범용한 남편의 생활 태도와 판에 박힌 의사로서의 생활 패턴, 창의적이고도 근원적인 어떤 신선한 생명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는 전혀 찾을 길 없는 생활의 흐름은 마치 오래 고여있어 썩어버린 물 같았다. 그녀는 그런 생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벌써 나이가 꽤 들어버린 남편의 남자로서의 무능도 한 요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화려한 경력과 멋을 풍기는 시골 귀족 루돌프가 나타난다. 인생을 아름다운 무지개에 걸린 한 폭의 하늘처럼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엠마는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이 젊은 바람둥이의 유혹에 쉽게 떨어진다. 두 연인은 격렬한 정사에 빠진다. 거기에는 남편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환상적인 달콤한 속삭임이 있고 스릴이 있고 젊은이의 육체가 간직한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사는 결국 쉽게 식어버리는 국면을 맞고 만다.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여자 변력이 있는 루돌프에게 먼저 왔다. 유부녀와의 은밀한 정사는 그의 힘을 탈진시키고 어떤 환멸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이 어리숙한 젊은 부인의 육체를 마음껏 유린하고 또 돈을 듬뿍 우려내고는 매정히 떠나버렸다. 루돌프와 헤어지고 난 후 엠마는 격심한 마음의 공허를 느낀다. 남편은 한층 더 멀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 차제에 만난 젊은이가 공중인 사무소에 서기로 일하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엠마 쪽에서 먼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를 유혹했다. 또 둘은 불길 같은 정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결국 레온과도 헤어진다. 그녀는 마침내 정신 파탄에 이르고 막대한 빚에 쪼들리게 된다. 엠마는 자살로서 자신이 처한 난국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생 독신으로 지낸 대문호 플로베르는 대여섯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그의 여성 체험은 이 소설을 잉태하는 데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